면접장 문이 열립니다. 두 명의 지원자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자격증, 같은 인턴 경험,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력서 한 줄, 대학 이름 하나가 평가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결론을 만들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실력을 뽑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간판을 뽑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붙고 있는 학벌 차별금지법 논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력서에서 대학명을 지우면 정말 공정해질까? 아니면 그건 공정을 가장한 또 다른 역차별의 시작일까? 오늘은 이 불편한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법적으로 학력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법이 또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지와 처벌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차별이 나쁘다는 선언이 아니라 채용 단계에서 아예 대학명과 학력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벌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윤리 선언이 아니라 채용의 입구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사회의 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건드려집니다. 지지하는 쪽의 논리는 아주 선명합니다. 현실에서 학벌은 아직도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기업은 공식적으로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말하지만 실제 서류 전형에서는 여전히 학교 간판이 빠른 선별 도구로 작동한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조직에 잘 적응할지, 기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이름 하나로 대충 추정해버리는 순간 채용은 능력평가가 아니라 배경평가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정은 흔들립니다. 태어난 집안, 자란 지역, 다닌 학교가 노력보다 먼저 작동하는 사회라면 사람들은 시험을 믿지 않고 간판을 믿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 익숙합니다. 더 치열한 입시, 더 비싼 사교육, 더 일찍 시작되는 서열 경쟁입니다. 법을 밀어붙이는 쪽이 말하는 건 결국 이것입니다. 채용이 학벌을 먹고 사는 한 교육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장에는 꽤 강한 현실 근거가 붙습니다. 최근 논의의 배경에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이미 모집과 채용에서 학력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채용 현장을 직접 통제하는 채용절차법에는 지원자 본인의 대학명과 학력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명시 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은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가족의 학력과 직업 같은 정보 수집은 제한하지만 정작 지원자 자신의 학교 이름은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지하는 쪽은 이 틈이 바로 학벌 차별이 숨어드는 문이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차별 금지를 말하면서 실제 서류에는 대학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이건 공정 채용이 아니라 반쪽짜리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지원자에게 출신 학교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차별을 사후에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 차별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발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꽤 오래전부터 도입됐습니다. 출신지, 가족관계, 외모, 학력 같은 편견, 유발 정보를 최대한 걷어내고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흐름이 2017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 법안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공공부문에서 하던 걸 왜 민간에서는 못하느냐고. 정말 능력 중심 채용을 원한다면 학교 이름부터 지우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런데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이 법이 공정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봉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입 채용에서는 지원자의 실무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 수학한 과정 자체가 일정 부분 참고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무는 특정 전공 훈련이나 기초학업 성취를 실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명 자체는 아니라 해도 교육 배경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오히려 채용 판단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블라인드지만 실제로는 인턴 경력, 자격증,
영어 점수, 자기소개서 문장, 면접 말투 같은 다른 신호로 계층과 배경을 더 교묘하게 읽어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반발이 더 직접적입니다. 학벌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의미한 정보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경력이 없는 신입 채용에서는 지원자의 학습 태도나 훈련 이력, 기본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로 학력이 일정 부분 쓰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논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정보라는 이름 아래 차별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논리를 무조건 비웃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채용은 철학 토론이 아니라 선발의 문제이고 기업은 실패 채용의 비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명을 없애는 것만으로 공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평가 기준만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과연 학벌은 진짜 능력의 지표일까요? 아니면 능력을 가장한 사회적 신분일까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들을 보면 대학 서열은 실제 임금 격차와 꽤 강하게 연결됩니다.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상위권 대학 졸업자는 하위권 대학 졸업자보다 임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나며 커지기도 합니다. 이 사실만 보면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더 보상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생산성 차이인지, 선발 과정에서 이미 간판이 더 높은 기회를 가져간 결과인지, 혹은 두 요소가 뒤섞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벌은 종종 능력을 증명하는 표지가 아니라 능력을 추정하는 지름길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은 빠르지만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블라인드 채용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관련 연구들에서도 공공기관의 NCS 기반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됐지만 학력과 학벌의 차별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명 한 줄을 지운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서열 구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 질문 방식이 허술하면 구조화되지 않은 인터뷰가 다시 편견의 통로가 됩니다. 직무 분석이 약하면 채용은 다시 감과 인상으로 흘러갑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면 배경 좋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 또 살아납니다. 결국 대학명을 지우는 건 시작일 뿐이고 평가 시스템 전체를 직무 중심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학벌은 다른 얼굴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공정 채용의 시작일까요? 역차별의 시작일까요? 저는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먼저 역차별이라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에게 왜 그 성취를 숨기라고 하느냐고. 대학 이름도 개인의 노력 결과인데 그걸 평가에서 배제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고. 얼핏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채용의 본질은 입시 보상이 아니라 직무 적합성 평가입니다. 회사가 뽑아야 하는 것은 시험 잘 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일을 잘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학이라는 이력은 자동 가산점이 아니라 정말 그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 채용은 영원히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찬성론도 과장될 수 있습니다. 대학명만 지우면 곧바로 공정해질 것처럼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명을 지우는 건 필요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직무 분석, 표준화된 평가표, 구조화 면접, 실무과제, 사후 감사 결과, 공개 같은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용 담당자는 여전히 다른 신호로 지원자의 배경을 추정하게 됩니다. 더구나 전공 자체가 직무와 밀접한 일부 채용에서는 어떤 교육, 이수 정보까지 어디까지 가릴 것인지 섬세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막는 식의 법제화는 현장에서 반발을 키울 수 있고 그 반발이 제도의 정당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력서에서 대학명을 지우면 정말 공정해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서류 전형의 첫 문턱은 훨씬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간판만 보고 걸러내는 관행을 약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채용 전체가 공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정 채용은 대학명 삭제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거기서 끝나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이 법을 무조건 역차별이라고 부르는 것도 과장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덜 보자는 원칙 자체는 역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을 본래 목적에 더 가깝게 돌려놓는 시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은 대학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간판으로 볼 것인가, 실제 역량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더 잔인한 질문도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주의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학벌주의를 포장해 온 건 아닐까요? 학벌 차별금지법이 던지는 진짜 충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든 무산되든 한국 사회는 결국 답해야 합니다. 이력서에서 대학명 한 줄을 지우는 순간 우리가 잃는 건 정보일까요? 아니면 특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건 공정일까요? 아니면 더 정교한 평가의 의무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의 채용은 이제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입니다.